자, 통계 해보자. 자, 통계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대표값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자료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반이 수학 시험을 봐갖고 시험 본 결과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점수가 지금 15개 점수가 있으면 그 우리의 수학 점수를 가지고 대표값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평균이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15명 우리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서 우리가 예를 들면 85점이면 우리 반 평균은 85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의미가 뭘 상징하느냐? 우리는 100점 만점에 85점 수준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그게 우리를 대표하는 값으로 쓰이는 거잖아. 평균이라는 게, 그지? 그래서 대표값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값은 평균이야.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뭐 수학 점수 갖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한 전체 키를 재서 우리의 키의 평균을 재서 또 평균 값으로 키를 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키가 어느 정도 몇 c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평균으로 우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평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쓰냐면 세 가지 배웁니다. 중앙값이다 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최빈값을 쓰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대표하는 값으로 쓰는 게 세 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근데 어떨 때는 뭐를 쓰는 게 더 좋고 어떨 때는 뭐를 쓰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균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 이거 평균을 구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도 나오지 않나? 맞지? 그래서 자, 평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수학 점수가 15명의 점수가 예를 들면 그냥 우리 5명만 있다고 할게. 그럼 이게 수학 점수야. 5명이 수학 시험을 봐서 5명의 수학 점수가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량이다라고 얘기해. 별량. 그러면 이 별량이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료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5명의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니? 분자는 뭐니? 5명의 평균을 구하려면 분자는 뭐여야 하니? 5개 점수 다 더하는 거지. 그럼 다 합인데 뭐의 합이니? 별량을 다 더한 거야. 그치? 그래서 분자는 별량의 총합이야. 그럼 우리 뭘로 나눠야 돼? 지금 5명이면 몇으로 나눠? 5로 나누지. 그럼 5라는 게 뭐냐면 별량의 개수지. 자료의 개수. 그래서 평균의 정의는 이래.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의 정의가 되고, 가장 쉬운 건 너희들 개개인이 받는 1학기 수학 평균 생각해봐. 중간고사 때 수학 점수, 기말고사 수학 점수 더하기 몇 번 봤어? 2번 봤어. 이렇게 구하는 게 너희들이 한 학기 수학 평균이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야. 별량의 총합이지. 중간 기말 수학 점수, 별량의 개수, 자료 2개였지? 2로 나누는 거. 이해했지?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값으로는 평균을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쓴다 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평균을 구할 때는 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책에 나와 있듯이 9, 10, 5, 7, 6 5개의 자료가 있다.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집중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료가 더하는 거야. 그리고 자료의 개수가 5개니까 5로 나눠서 이걸 계산하면 이게 평균이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어. 평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더하기랑 나누기만 잘하면 돼. 이해했지?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실수만 안 하면 돼. 자, 유제 1-2번은 ABCD의 평균이 12일 때 ABCD 말고 별량이 추가가 됐어. 8하고 10하고 추가가 됐을 때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뭐야? 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러면 ABCD 4개의 평균의 식을 세우면 ABCD 더하고 4로 나눈 게 평균이니까 그게 10이야. 그지? 그러면 4분의 2항 시키면 A, B, C, D는 48이야. 요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6개의 평균식을 구해보면 별량이 2개가 추가가 됐어. 그지? 그럼 8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10이고 별량의 개수는 6이니까 6개니까 6으로 나눌 거고.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의 합이 4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8 더하기 48 그리고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66인가? 66분의 66의 6분의 그냥 그러면 약분하면 이렇게 그냥 식으로서 풀 수 있어야 돼. 수학이라는 건 그래. 너희들이 머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없어.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식으로서 눈에 보여지도록 풀도록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야. 유제 3번. 자, 3번은 원래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키의 평균은 165였다. 근데 한 명이 탈퇴를 했더니 나머지 9명의 평균은 164가 됐다. 탈퇴한 한 명의 키는 몇 cm였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10명 키의 총합은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거잖아. 그지? 그러면 10명의 키의 총합은 한 명당 165cm씩 10명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165 곱하기 10 하면 10명의 키의 총합이야. 근데 한 명이 지금 탈퇴했잖아. 그럼 탈퇴한 사람의 키를 X라고 하면 그 사람의 키를 빼주면 10명의 총합에서 탈퇴한 사람을 빼면 이게 9명 나머지 사람들의 키의 총합이야. 그걸 9로 나누면 9명의 평균이 되는 거지. 그죠? 그게 164야.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푸는 건 계산이니까 이거 풀면 x는 174. 탈퇴한 사람의 키는 174cm였다. 자, 두 번째 중앙값. 자, 중앙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지? 딱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다 라고 할 건데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자료를 재배열해야 돼. 막 크고 작은 값이 막 섞여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의 순서대로 자료를 재배열해야 돼. 이래야지 우리가 중앙값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뭐, 그지? 큰 값, 작은 값, 작은 값, 큰 값, 막 이렇게 랜덤으로 막 나와서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해도 상관없어. 근데 중앙값을 찾으려 만약에 얘네들이 있으면 5, 7, 10, 12 요렇게 크기 순서대로 일단 재배열하는 걸 해야 중앙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래서 중앙값을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을 했을 때 이러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딱 중앙에 위치한 값이 있다. 그걸 우리는 중앙값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자료를 만들었을 때 자, 5, 4, 8, 3, 9가 있어. 그럼 얘네들의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 일단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해야 되니까 3, 4, 5, 8,
9가 돼. 이제 그럼 작은 순서대로부터 큰 순서, 크기 순서대로 우리가 재배열을 했을 때 중앙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지. 딱 정중앙에 오는 건 얘를 왼쪽으로 2개가 있고 오른쪽으로 2개가 있다면 얘가 딱 중앙에 위치한 값이야. 그지? 그러면 이때 중앙값은 5야. 근데 이때는 지금 자료가 홀수개였어. 5개 또는 7개. 그럼 딱 중앙값이 하나예요. 그지? 근데 만약에 자료가 짝수개라면 6, 11, 2, 7, 12 중앙값을 찾으려면 일단은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해야 되니까 2, 6, 7, 10, 11, 12 자, 여기서 문제는 뭐야? 딱 중앙은 어디 있어? 여기지. 맞지? 얘를 중앙값으로 하자니 여기 왼쪽에 2개가 있고 오른쪽에 3개가 있으면 얘는 중앙이 될 수는 없잖아. 얘가 중앙이면 마찬가지지. 왼쪽에 3개고 오른쪽에 2개면 좌우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짝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짝수일 때는 이게 중요한 거지. 짝수일 때는 중앙값이 하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요 애매하게 지금 요 두 사이가 정중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 짝수일 때는 2개의 값, 얘네들의 평균. 그걸 중앙값으로 우리는 쓰기로 약속했어. 짝수개일 때는. 그러니까 자료가 홀수개면 중앙값은 자료 중에 하나의 값이 중앙값이 돼. 근데 자료가 짝수개면 예를 들면 이거야. OX 찾아봐. 중앙값은 반드시 자료들 중에 하나의 값이다. OX니. 중앙값은 반드시 자료들 중에 하나의 값이 중앙값이 될 수 있다. OX. X지. 왜?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하면 7 더하기 10 더하기 2로 나누면 17이니까 8.5인가? 맞아? 맞지? 8.5라는 건 자료들 중에 없는 값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OX 아니면 1, 2, 3, 4, 5 중에 틀린 거 옳은 거 고르라고 했을 때 중앙값은 반드시 자료 값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 홀수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자료의 개수가 짝수면 중앙값은 자료들 중에 없는 값이 중앙값이 될 수도 있어. 이해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료가 몇 개가 안 되면 5개면 세 번째겠네. 6개면 세 번째랑 네 번째 평균 구하면 되겠네라지만 자료의 개수가 많아. 예를 들면야 자료의 개수가 엄청 크게 만들어 볼까? 237개. 자료의 개수가 237개가 있으면 자료는 홀수개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몇 번째가 중앙값이니? 자료를 크게 짝수로 만들어 볼까? 자료가 486개면 좋아. 자료가 486개면 몇 번째가 중앙값이 될 수 있니? 243, 244. 자료가 홀수가 237이면 119번째냐? 자, 그걸 찾는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료의 개수가 적으면 몇 번째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자료가 이렇게 100몇십 개씩 넘어가 버리고 세 자리로 넘어가 버리면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는 결국 오차 한 개, 두 개 차이로 우리가 틀려. 맞지? 그럼 정확하게 얘가 몇 번째고 정확하게 몇 번째랑 몇 번째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지 그 자릿수를 찾는 방법이야. 홀수일 때 봐봐. 얘가 세 번째였죠. 그냥 자료는 5개였어. 아, 녹화 중에 소리 지르는 거 들어갔네. 수환이 때문에. 아주 박제시켜버려야지. 김수환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니? 자료가 홀수개면
자료의 개수에다가 하나 더하고 2로 나누면 그게 중앙값의 위치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자료가 홀수 계좌니? 그러면 자료의 개수에다 한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그러면 2분의 138이죠. 그러면 119번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자료가, 다시 정리해 줄게. 자료가 짝수기일 때는 세 번째랑 네 번째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돼. 자료가 6개가 있을 때는. 그러면 일단 얘부터 찾자. 그리고 얘보다 하나 다음 걸 찾아주면 되잖아. 바로 다음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를 찾는 방법은 자료가 짝수개면 자료의 개수를 2로 나눠라. 그러면 그게 세 번째지. 그리고 걔한테 하나 더 더해라. 그럼 세 번째랑 네 번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자료가 486개면 첫 번째는 486을 2로 나누는 거랑 486을 2로 나누고 하나 더한 거. 얘네들의 평균이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거야. 자료가 n개인데 자료가 n개가 있는데 첫 번째 n이 홀수개일 때 중앙값의 위치. 두 번째는 n이 자료가 짝수개일 때 중앙값의 위치. 홀수개일 때는 자료의 개수를 하나 더하고 2로 나누면 요게 중앙값의 위치다. 이해했지? 자료가 짝수개면 첫 번째는 2분의 n번째 하고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요게 중앙값의 위치다.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짝수개일 때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는 중앙값은 짝수개일 때를 더 많이 내겠지. 왜? 귀찮잖아, 우리를 귀찮게 할 거거든. 더. 쉽게 찾는 것보단 그걸 가지고 또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아놔야겠다. 이해했지? 뭐야? 자, 최빈값은 이제 마지막 대표값의 세 번째는 한자야, 한자. 최빈이다라고 하는 거는 최는 가장 많이라는 뜻이야. 빈은 빈도야, 빈도. 자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다라고 해. 자료 중에. 그래서 보통은 얘는 뭐 음식이나 이렇게 수량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무슨 종류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많이 쓰긴 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점수나 이런 걸 가지고 최빈값으로 많이 표현하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최빈값은, 자, 예를 들면 자료가 이렇게 지금 8개가 있어. 그럼 이 8개의 값 중에 최빈값이라는 건 자료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얘기해. 그러면 자료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값은 5가 3번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최빈값은 5인 거야. 자, 근데 밑에 있는 자료도 좀 봐줘. 여기에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7이 2번 나왔지. 또 4도 2번 나왔어. 그럼 나머지들은 다 한 번씩만 나왔으니까 어쨌거나 가장 많이 나온 값은 4도 2번이고 7도 2번이야. 그러면 이때는 최빈값이 어떻게 되냐면 4하고 7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최빈값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두 개보다 더 많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이해했지? 그리고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떨 때는 없냐? 자료가 이렇게 있어. 1, 2, 3, 4, 5 이런 5개의 자료에 대하여 최빈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또 자료가
이런 6개의 자료에 대하여 최빈값을 구하여라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해 볼래? 최빈값의 정의는 자료들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 봐봐. 자료의 종류가 몇 가지야? 5가지. 1, 2, 3, 4, 5는 다 다른 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자료의 종류가 5가지인데 그 5가지가 모두 한 번이야. 그럼 이때는 최빈값은 1, 2, 3, 4, 5 5개다. 맞아 틀려? 최빈값은 없어. 모든 자료가 나온 횟수가 다 똑같으면 사실 최빈값은 없어. 이해했어? 자료가 5개인데 5개가 다 한 개면 모든 자료가 다 나온 횟수가 똑같아? 자료가 없어. 밑에 거 봐봐. 자료의 종류 몇 가지야? 3가지지. 근데 2도 2번이지. 3도 2번이지. 5도 2번이지. 그럼 이때 최빈값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최빈값이 없는지 이해했어? 자료의 종류가 다 똑같은 횟수가 나왔을 땐 최빈값이 없는 거야. 자료가 5개인데 5개가 다 한 개면 없는 거잖아. 자료가 3가지인데 다 2개 나오면 최빈값이 없다잖아. 이해했어? 자료의 개수 종류별로 나온 횟수가 모두 같으면 이럴 때든 그때는 최빈값은 없어. 그러니까 최빈값이라는 건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자료에 따라. 그걸 우리가 그때그때 주어진 자료를 보고 구하는 거다. 이해했지? 예제 풀어봐. 자, 이제 통계 이제 몸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표준 편차하고 분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자, 산포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분포야. 자료가 분포가 되어 있다. 산은 흐트러져 있다. 그지? 흐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자료가. 그래서 산포도다라고 하는 뜻은 자료가 흩어진 정도. 그거의 뜻이 산포도야. 자료가 얼마만큼 많이 흐트러져 있는지,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그걸 나타내는 게 산포도고, 이 산포도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수를 구해놓고 그 수가 크면 산포도가 큰 거고 그 수가 작으면 산포도는 작다라고 판단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수는 분산과 표준 편차다라고 하는 그 값을 구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면 산포도는 큰 거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으면 결국은 산포도는 우리가 작다라고 판단할 거다라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갈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산포도는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편차를 정의해야 돼. 편차. 그러면 편차다라고 하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이걸 편차로 정의해. 별량이 뭐야? 자료잖아.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하나하나에서 평균을 뺐을 때 그 나온 결과값을 우리는 편차다라고 하는데 편차라는 건 결국 평균과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량을 평균을 뺐을 때 값.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 볼까? 편차를 구하는 데 있어서 편차가 만약에 별량이 내가 90이야. 평균은 85였어. 그러면 편차는 5가 나오겠지. 그지? 똑같은 건데 평균 같은 걸 가지고 나는 별량이 80이었어. 그럼 평균이 85야. 그럼 빼봤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어. 한 가지 더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지? 나는 별량이 85였는데 평균도 85야. 그러면 0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좌변에 이 나온 이 결과값들이 결국은 편차야. 편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편차가 0이 나오면 별량과 평균이 같다라는 건 당연한 거가 될 거고 편차가 플러스면
편차가 양수면 평균보다 별양이 큰 거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양수가 나오니까. 그지? 그 다음에 편차가 음수면 별양보단 평균이 더 큰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음수가 나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 편차가 양수일 때랑 편차가 음수일 때 편차가 양수면 별양이 평균보다 큰 거고 0인 건 같은 거니까 빼고 정리할게. 편차가 음수면 별양보다 평균이 큰 거야. 편차의 정의에 의해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지 마. 평균에서 별양 빼고 막 내 맘대로 빼는 게 아니고 별양에서 평균을 빼는 게 편차의 정의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차의 성질은 편차의 총합. 모든 자료에 대해서 편차를 10개면 10개, 5개면 5개. 모든 편차를 다 구해서 그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반드시 0이 나와야 돼. 이게 검토할 때 쓰는 방법이야. 만약에 선생님 편차를 다 구했는데 0이 아니라 2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어딘가 계산에 오류가 생긴 거야. 돌아가서 다시 잡아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편차의 총합은 0이다.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 편차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편차의 절대값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뭘 만족하는 거냐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평균으로부터 그 자료는 멀리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타냈을 때 자료가 90, 80, 85 이런 세 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여기가 지금 85점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85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80은 왼쪽으로 5만큼. 그치? 그 다음에 90은 오른쪽으로 5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80이라는 건 편차는 마이너스 5 이내지. 90이라는 편차는 5 이내지. 그러면 얘한테 절대값을 씌워봐. 이 편차의 절대값을 씌우면 5고 얘한테 편차의 절대값을 씌우면 5지. 그럼 얘네들의 편차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거야. 편차의 뜻이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자료가 70점이 있어. 그럼 70점을 가지고 우리가 편차를 구하면 얘에서 평균 85 빼면 마이너스 15가 편차지. 그럼 마이너스 15라는 건 작은 쪽으로 마이너스 15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 70이 있을 거잖아. 그럼 편차는 얘는 5였지 절대값. 얘는 15였지. 그럼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편차라고 하는 거는 결국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을 기준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지? 자, 질문. 편차를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되니? 쌤 질문 봐봐. 편차는 얘네 둘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니? 평균. 별양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구하는 값이 아니고 가지고 쓰면 되는 건데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편차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균을 안 알려주고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평균부터 구해야 돼. 이해했지? 자,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
산포도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 산포도는 무슨 뜻이다? 자료가 터진 정도. 이거의 뜻이 산포도야. 그리고 그 산포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수로 판단한다 라고 했고, 그 두 개의 수가 분산과 표준 편차다 라고 하는 거야. 분산을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는 분산이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생각해 보면 뭐 분의 뭐냐라는 건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 봐봐. 수학 점수의 평균하면 분자는 수학 점수의 총합이야. 영어 점수의 평균하면 분자는 영어 점수의 총합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분자는 편차 제곱의 총합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분자는 편차 제곱의 총합이야. 그리고 평균이라는 걸 분모는 항상 별량의 개수야.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그게 분산이라고 정의가 돼.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정의야. 자, 그러면 질문이다. 문제에서 분산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제 분산식이 온 거야. 분산을 구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시계 보니까 뭐 알아야 되니? 분산을 구하려면 분모는 알겠지? 별량의 개수는 자료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주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구해야겠니? 편차를 구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 돼. 그러면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니? 평균 알아야 되지. 그래서 얘가 이런 구조야. 문제에서는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냥 이거분의 이거라고 해서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가 필요하고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이 필요해. 그래서 모든 분산과 표준 편차 전부야. 시작점은 평균부터야. 그래서 얘가 귀찮은 거야. 평균을 구해서 편차를 구해서 분산을 구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간단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줄 테니 봐봐. 자, 우리한테 별량이 4, 7, 10, 11, 8이 있어. 저 5개의 자료에 분산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야. 분산을 구하여라. 그럼 우리는 평균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평균 구하자. 평균은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8을 5로 나눠서 평균부터 구한다. 암산해볼까? 얼마야? 요거 11, 그제? 요거 11, 22, 30, 40, 5분의 8. 많이 힘들어. 와. 암산했다. 그럼 평균 8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나중에는 이렇게 안 구하지만 편차부터 구할 거야. 그러면 편차는 별량이 4, 7, 10, 11, 8이었잖아. 그러면 별량 4의 편차는 뭐 빼기 뭐야? 별량 빼기 평균이지. 그럼 얘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4야. 그제? 얘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1이야. 얘에서 평균 빼면 2. 얘에서 평균 빼면 얘에서 평균 빼면 편차의 총합 0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평균 구했지. 편차 구했지. 그럼 이제 분산 구하러 갑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이 분자지. 그럼 편차들은 얘네들이지.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하는 게 분자야. 그러면 제곱해서 더합니다. 16, 1, 4, 9, 빵.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이다. 별량의 개수 5개지. 이렇게 나눠서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10, 20, 30, 6 분산은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편차를 알아야 되고, 편차를 알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평균을 주면 땡큐인데 평균을 안 주면 평균부터 구하는 걸 우리는 해야 돼.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 평균을 구해서 편차를 구해서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 그냥 분산을 구하시오야. 알겠지? 그러면 평균을 모르면 평균부터 구하는 게 역순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얘를 구하기 위해선 편차가 필요하고 편차를 알기 위해선 평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은 항상 평균부터 시작이다. 이해됐지?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좀 쉬워. 분산을 알면 표준 편차는 그냥 되거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루트 분산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해석적으로 쓰면 뭐야?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정의해. 정의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이게 끝이야. 우리 조금 전에 분산 6 나왔어. 그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 물어보면 루트 6인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더 들어오겠지.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물어봤어. 그럼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분산.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 평균부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평균을 모르면 평균부터 구해서 편차 구하고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에서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여기서 삑사리가 나서 계산이 틀려버리면 뒤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기서부터 이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근데 평균은 산수잖아. 더하고 나누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좀 나오는 거냐? 자, 그럼 어쨌거나 3포도라는 건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인데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쓴다라는 것까지 지금 배운 거라면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도 크겠지. 비례한다, 그지? 양의 제곱근이니까. 분산이 작아지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작아질 거니까 표준 편차도 작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크면 같이 커지는 거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는 상황이야.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도 큰 거고 분산이 작으면 표준 편차도 작은 거야. 그러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뭐가 크다라는 얘기냐면 산포도가 크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치?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산포도가 작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면 산포도가 크다라는 건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맞지? 산포도가 작다라는 말은 자료가 적게 흩어져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건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평균 근처에 많이 있을까? 아니면
자료가 평균에서 골고루 많이 떨어져 있을까?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거. 어떤 거 같아?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자료가 적게 흩어져 있다라는 건 평균에 가깝게 자료들이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게 나와. 위에 게 고른 거야, 고르지 않은 거야. 아래 게 둘 중에 하나는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하고 둘 중에 하나는 자료가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얘 표준 편차랑 분산이 크면 산포도가 큰 거야. 연결시켜와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해. 그럼 얘는 고르다, 고르지 않다. 고르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 고르지 않다. 잘했어. 이건 자료가 고르지 않다라는 의미야. 산포도나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아서 자료가 적게 흐트러져 있어서 평균에 가깝게 모여 있다라는 건 얘가 고르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로 얘를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대로 표현했을 때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많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평균쯤이라고 한다면 평균보다 작은 값들도 꽤 많고 평균보다 큰 값들도 꽤 많아.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자료의 분포는 평균과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고르지 않은 거야. 작은 애부터 엄청나게 큰 애까지 막 다양하게 있는 거야. 그럼 그건 고른 게 아니야. 고른 건 비슷비슷한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평균에 가깝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으면 산포도가 작은 거야. 자료가 흐트러져 있는 정도가 작은 거야. 그럼 평균 근처에 자료가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조금 전에 얘처럼 좀 자료의 분포 상태를 표현하면 작은 값들은 별로 없고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평균이 여기 있다라면 이 평균 근처에 자료가 되게 많고 작은 값이거나 큰 값들은 별로 없어. 이런 상태가 자료가 덜 흐트러져 있는 거고 산포도가 작은 거고 이게 고른 거야. 이해했어? 다행히 너희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 이게 헷갈리는 게 뭐 과일을 살 때 고르다, 고르지 않다 뭐 이런 거랑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잘 이해한 것 같아. 다 같은 말이야.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면 산포도가 큰 거야. 산포도가 크면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야.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으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값들도 이만큼씩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고르지 않은 거야. 알겠지? 근데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아. 산포도가 작아. 흐트러진 정도가 작아.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고른 거야.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이 네 개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해 줘야 돼.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나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큰지 작은지를 아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하나만 어차피 이제 우리가 거기 갈 거니까 A 집단하고 B 집단이 있는데 이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다라고 합시다. A, B 두 반이 있는데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은 두 반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이제 판단하는 거야. OX에 대해서 생각해줘. A반의 수학 평균은 85고 B반의 수학 평균은 90이다. A반의 표준 편차는 루트 11이고
B반의 표준 편차는 루트 31이다. A반과 B반 중 수학을 더 잘하는 반은 B반이다. A반과 B반 중 수학을 더 잘하는 반은 B반이다. 평균 보고 따지면 되지. 잘하고 못하고는. 그래서 반의 실력은 평균 갖고 대표할 수 있으니까 A반보다 B반의 수학 평균이 높다라는 건 수학 점수 실력은 B반이 A반보다 높은 건 분명해. 맞지? 근데 골고루 흐트러져 있는 정도를 나타냈을 때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지 흐트러져 있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건 표준 편차 갖고 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평균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반은 A반일까 B반일까? A반이지. 표준 편차가 작지, 산포도가 작지, 흩어진 정도가 작지, 고른 거야.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나 큰 값은 적은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자료가 흩어진 정도는 산포도는 표준 편차 갖고 따지는 거고 잘하냐 못하느냐는 대표값인 평균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